네, 이준우 보좌관님 모시고 보좌관의 꽃인 보좌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제 2부에서는 좀 재미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칙칙한 얘기, 1부에서는 너무 좀 사회적으로 이 대립되는 어두운 얘기 했으니까 칙칙한 얘기 말고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여소야 되잖아요. 네. 지금 뭐 법도 보면 뭐 양국법이나 간호법 뭐 지금 여러 가지 법도 오늘도 보니까 또 무슨 법을 또 하나 또 통과시켰다고 뭐 좀 난리 지금 치고 있던데 여소야대 하면서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지금 황보승희 의원님실이니까 여당이잖아요. 근데 여당이 너무 못해. 예? 그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그냥 좀 말씀드리는데 뭐 여당일 때는 찬성했다, 야당일 때는 반대했다. 왜 이거 문제입니까? 어떤 점들이 좀 달라져야 될까요? 참 이 여야가 입장이 바뀌었을 때 입장이 달라진다고 해서 기존의 이제 주장이나 의견이 달라지는 거는 참 바람직하지 않죠. 그죠. 이제 그런 걸 입장주의라는데 네. 그건 굉장히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국민을 위해서는 국민주의로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이게 우리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아니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요걸 좀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야당일 때도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당이 됐잖아요. 어렵게 여당이 됐는데 여당이 되고 나서도 그걸 지금 입장을 바꾸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 이제 KBS 공영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진실된 방송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 이제 그 국가 재난 기관 방송으로서 그렇죠. 재난 보도를 소홀히 한다거나 이랬을 때 거기 수신료가 전기세에 같이 붙어서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만약에 KBS 수신료를 따로 고지서 나와서 분리징수한다 그러면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못할 때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를 거부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여당이 되어도 바꾸지 않고 추진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고 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BS에서는 우리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KBS 수신료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요즘에 저 집에서 다 IPTV나 무슨 스카이라이프 뭐 이런 다 유선 방송이나 이런 걸로 인터넷 방송을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신료라는 게 옛날에는 전파 수신, 집에서 이 안테나 세워갖고 봤을 때 그 수신료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옛날에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제 발전을 해갖고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IPTV 뭐 묶어서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이거 좀 그런 차원에서도 좀 사실 저는 뭐 여당 야당 떠나서 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정보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일본의 NHK를 좀 본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가면서 아니 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지금 옛날 전파 날리던 그런 시대에 법으로 수신료를 받는다.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 NHK 같은 경우는 정말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해요. 네. 그 오보라든가 이제 재난 방송을 잘 못한 경우는 바로 사장이 사퇴합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빨라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우리처럼 이번에 그 뭐 검찰 오보 기사 났을 때 있잖아요. 그거 사과도 안 하고 계속 고집 피우다가 지금 점점 일이 복잡해지고 KBS 명예만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BBC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계획은 그렇는데 궁극적으로는 아예 수신료 자체를 없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정당하게 받겠다는 거죠. 강제 징수하지 않고. 우리 이제 나라 이제 공영방송도 이런 걸 한번 좀 벤치마킹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맞아요. 저도 지금 우리 보좌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는데 KBS가 이상하게 시사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걸 왜 하는지 종편처럼 나는 그런 거 좀 이해가 좀 안 돼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도 편향적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NHK처럼 좀 청소년들을 위한 방송도 좀 많이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수신료 5,000원씩 매일 내고 있습니다. 매달. 그래서 시청자에 돈 내는 사람이니까 저도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뭐 수신료 얘기는 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여야가 입장이 바뀌어도 같은 정책으로 가야 된다. 뭐 맞는 말씀 같아요. 자, 이번에는 좀 그 법안이 좀 위반되는 과정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그 양국법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또 제2 절차를 밟았는데 이번에는 또 국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때와 또 제2 절차하고 또 법이 좀 절차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국회법이나 국회의 역할에 대해 배웠지 사실 일부러 배울 기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다 네. 무조건 실제 법률 제정된 법률로 위반된 게 아니거든요. 법률로 작용한 게 아닌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만큼 국민의 여론이 만약에 어떤 정당의 특정 원내 그 어떤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그럴 수 통과됐을 있죠. 경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이 있는 거거든요. 왜 이게 양곡법이 더 그러냐면은 사실 민주당은 양곡법을 자기들이 여당일 때 반대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 입장이 바뀌어도 달라져서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자기들이 왜 반대냐면 논리가 지금 우리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논리가 뭐였냐면 국가 재정에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양곡법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집권하면서 입장이 바뀌니까 바로 원칙을 냈듯이 이제 양곡법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뭐 책임은 없고 여론이나 선동 이런 거는 관심이 많고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오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90명의 제적 의원 수였는데 이제 헌법 53조에 따르면은 이제 3분의 2가 찬성이 되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177표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아, 예, 177표.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3분의 2가 되면 193표를 넘어야지 아하. 그게 대통령이 거부해도 다시 법안이 될 수 가결된다. 있는데 아. 이게 결국 부결돼 버린 거죠. 그만큼 대통령 뜻을 판단을 존중해주는 그런 이제 입법의 어떤 취지가 있는 거고요. 이제 법안 같은 거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입법입니다. 그렇죠. 입법, 예산, 심사, 예. 국정 통제권 세 가지가 국회 의무인데 이제 최소 10명 이상의 공동 발의를 해야지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할 수 있고 그 수많은 이제 심사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의견도 묻고 재정법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또 재정법이 아니어도 민감하면은 이것도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이러면서 보통 법안 하나가 통과되는데 거의 3년 정도 걸리는 게 정석입니다. 3년이요? 예. 아하. 3년이 국회의원 일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논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저는 있죠.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쌓여서 이제 하다 보면은 먼저 발의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숙성이 잘 돼서 어느 정도 합의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본회의 열 때마다 100 몇 건씩 처리가 되거든요. 그럼 실제 법안은 몇 수천 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회의 열어서 통과된 거는 이제 100 몇 건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 밑에서 수매 아래에서는 국회에서 국민들이 아주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 과연 옳으냐 하는 그런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었다 보니까 3년, 보통 3년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요즘에 그 사실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된 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기저기서 피해자들이 생기고 난리가 아닙니다. 뭐 테라루난가 보면 그 권도영 씨인가가 지금 그 몬테그론가 어디서 지금 체포돼 갖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가지고 하는데 그런 법들은 좀 빨리빨리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사실 제가 대본 없는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네. 법이랑 약간 또 팔자가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이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법에도 자기가 탁월한 팔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법안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저기 어린이들 타는 카시트 있잖아요. 카시트. 카시트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어릴 때였는데 인턴 때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카시트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해외 선진국에는 카시트가 반드시 조수석 뒤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 조수석 뒤에? 네, 반드시 그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법안이 그 이전에도 계속 나왔었어요. 제가 낸 게 아니라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폐기가 됐어요. 왜 폐기가 되냐면 그때 여론을 들어보니까 어머니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다 자기 아이를 옆자리에 태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있으면 애랑 바로 눈을 마주치고 싶고 또 아이가 나 앞에 타고 싶어 해.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 여론 수렴할 때 초록 어머니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녹색 어머니 녹색 맞죠. 여러 가지 모임 있죠. 거기 의견들이 반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대됐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정말 우연히 팔자고 이게 우연찮게 그 법안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할머니 무릎 위에 앉아 있다가 사고가 났는데 할머니 조금만 다치고 아이는 사망한 거예요. 아하, 아이가 쿠션 역할을 했구나. 그렇죠. 아이가 그 할머니가 살고 아이는 간 거죠. 근데 그게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크게 났고 내가 때마침 준비한 법안이 있어서 바로 대표 발의하면서 보도를 뿌렸더니 그 여론이 확 일어난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이들 생명은 그렇죠. 워낙 약하니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카시트를 비록 싫더라도 아이가 투정벌이더라도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그 법안이 발의하자마자 거의 한 6개월 만에 통과됐던 것 같아요. 아주 그렇게
이제 팔자가 좋은 그런 법안도 있습니다. 팔자라를 표현하시니까 좀 재밌는데 이상한데. 아니야 우리 저 오늘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그 우연히 그 딱 맞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그 음주운전 때문에 뭐 윤창호법인가 그런 네, 것도 그런 그렇고 것도 뭐 맞아요. 민식이법도 그렇고 맞습니다. 아이들 그런데 네, 네. 사람들이 그 민식이법이나 뭐 윤창호법 통과됐어도 왜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좀 음주운전을 좀 엄하게 좀 다스려야 되는데. 네, 아 이번에도 저기 그 애기들 그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낮에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대낮에. 하냐면요. 아까 그래서 하태경 의원님이 이번에 법안 관련해서 발의한 것 중에 뭐냐면 음주운전에서 이제 피해자 사망의 경우에 예. 그 성범죄자들처럼 예.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자라는 예. 입법을 냈거든요. 아. 저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 봐요. 전 찬성입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꼭 처벌의 능사는 아니지만은 그쵸. 그 처벌이 엄중하게 있어야지 그 음. 사람들이 좀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아. 현실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야 말아야 될 행동이고 본인이 안 하면 그렇죠.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대리기사도 있고 우리나라 대리운전도 잘 엄청 되잖아요. 잘 돼 있죠. 대리기사도 불러도 네.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어디 모임 가면 그냥 택시 타고 가면 되는 거고 뭐 그런데 굳이 차를 끌고 가서 또 대낮에 어린아이들에게 대해서 카시트법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딱 그 시대에 거기에 좀 맞아가지고 뭐 그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도 다 시대적으로 맞아서 바로 법이 통과됐는데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도 이게 뭔가 시기적으로 잘 맞아야지 이게 되는데 이게 우리 저 가상자산 가상화폐 된 법도 좀 국회에서 좀 신경도 좀 써주십시오. 이번에 좀 가시면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길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좀 제가 또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지금 한 20년 하셨으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람된 법 아까 그 카시트법 네, 어린이들 요즘에는 뭐 그것도 차에다 그것도 많이 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먼저 구해주세요. 뭐 이거 많이 외국처럼 많이 하고 다니시던데 그런 보람 있잖아요. 사실 아이들 뭐 저기 하는 거니까. 근데 좌절도 좀 하셨을 것 같아. 뭐 법안을 10명을 모아야 되는데 뭐 옆에 다른 의원들이 동의 안 해줘서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것도 뭐 있죠. 에피소드 예, 좀 예, 뭐 예. 좀 있으면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아 법안 좌절된 거 얘기하라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요. 네. 보건복지부 보면 담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담배 연기. 네, 담배가 예.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가 이제 그죠. 폐해가 많기 때문에 예, 건강에. 예. 금연해야 된다 입장인 건데 예. 이게 또 기재부 입장에서는 담배에서 거두는 세수가 큽니다. 아하, 그죠. 담배 가격의 거의 대부분이 세금이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세금이 또 교육에도 쓰이기도 하고 뭐 네. 여러 가지 인프라에 쓰이기도 하는데 제가 금연을 했는데 그 담배 관련돼서 법을 좀 강화하는 법안을 낸 적이 있어요. 네.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네. 허락받고. 근데 그 법은 뭐냐면 자치단체장이 예.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세죠. 조례로 알아서 그냥 그렇죠. 하라 예, 이거지. 그 근거를 예, 만들어준 예,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만약 본인이 비흡연자다 하면은 그렇죠. 엄청 많은 지역을 이제 그렇게 그렇죠.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흡연자라면 조금 이제 완화시킬 수도 있고. 완화시키고 예, 그러는데 근데 그 법이 나오니까 담배 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담배 회사들. 예, 그래서 그 실화입니다, 실화. 담배 회사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예. 막 이제 담배 회사가 좋은 일도 많이 한다라고 예. 하면서 이런저런 공익 사업 얘기를 많이 예.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좀 뭐 하나 조그만 선물을 주고 왔는데 그 선배가 뭐 담배 아닙니까? 선물이 뭐냐면 담배 세보루였어요. 너무 내가 황당하게 기억이 나는데 예. 담배 세보루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결국은 그 법이 통과 안 된 이유 중에 하나 뭐였냐면은 담배 회사가요. 우리나라에 뭐 담배집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을 따로 관리를 하는가 봐요. 아하. 그래서 이 법안이 이제 나오니까 아하. 담배 농가 측에서 우리 당의 지도부 그리고 우리 의원님 그리고 저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이 애로도 있다. 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아하. 또 뭐 정당 정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표도 아하. 있다. 이제라고 하면서 아직은 우리가 그럴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느냐. 언젠가는 그래야겠지만 좀 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포획을 시도했고 그리고 실제로 포획이 됐어요. 그래서 그 대에 그 법이 통과가 안 됐었어요. 아하.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아쉽죠. 아하. 예, 예. 맞아요. 제가 좀 아는데 여변초 생산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담배 생산하시는 분들이 협동조합 농협처럼 있어서 그분 맞네요. 이게 담배라는 게 참 애매한 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권령 같은 경우는 이제 여변초를 생산하시는 농가가 있고
그걸 또 이제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받아서 또 담배를 생산해내고. 근데 그분들이 전자담배는 못 이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시대에 또 따라서 가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야, 그 좌절하셨구나. 네. 근데 어떻게 선물로 담배를 주고 갔을까? 그리고 참 그걸 알 수가 없는. 그 참. 주변에 제가 나눠줬어요. 그거를. 아, 담배 피우는 사람들.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데 네. 이거 좀 재미난 에피소드입니다. 네. 좀 보람된 것도 뭐 있었을까요? 보람된 거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 보람된 거는 사실 이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했던 그 아까 앞에 네. 말했던 부분인데 이 조국 사건을 제가 발굴하고 이제 단독 기사도 한 3-40건 내면서 네. 너무 바쁘게 그때는 네. 이제 지냈었고 그때 몸도 많이 안 좋았었지만 네. 근데 그걸 어쨌든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제가 소속된 정당이죠. 정당에서 다시 좀 반성도 많이 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다시 결집을 하고 이제 힘을 낼 수 있었고 그러면서 국민들도 우리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었나.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그때 검찰총장이었죠. 윤석열 이제 대통령도 그때 이제 그 사건에 집중을 하면서 그때는 뭐 자기가 나중에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었을 거라고 저도 당연히 알아요. 그럼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정말 자기 직분에 충실해서 정의 실현을 하신다고 하셨을 건데 거기에 제 어떤 약간의 계기라든가 모멘텀을 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제가 조금 보람 느낍니다. 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어느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이번에 정순신 그 국수본장 내정자 그렇죠. 변호사 사건도 또 학폭 사건도 그렇고 조국 교수님의 그 딸과 관련된 사건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들이 그 특권을 갖는 거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좀 제대로 좀 파헤쳐가지고 다시 특권이 안 생기게. 요즘 사실 MZ 세대 젊은 세대들 좀 보면 공정하게 경쟁하면 뭐 불만들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여야가 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얘기 들어보면 그 그런 것 노조도 같아요. MZ 노조라고 요즘에 요즘 MZ 노조 있잖아요.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용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네. 어떤 정치적 지향성이나 가치 네.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 배고파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좀 우리 많은 분들이 기성세대들이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를 배우고 싶거나 참여하고 싶은 젊은 청년들이 요즘 많아요. 예. 어떤 공부를 좀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가 꼭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정치인들 출신들이 보면은 저처럼 국회에서 인턴하면서 이제 밑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냥 본인이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아니 본인이 어떤 직장 생활 열심히 하거나 또는 시민단체에 있거나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다가 우연찮은 계기가 돼서 입문해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치가 어떤 특정 뭐 학위가 필요하거나 과목을 공부해야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 생각이 들고 대신에 정치를 만약에 꿈이 있다 그러면은 늘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정치라고 해서 결국은 취사 선택하는 그 민주화된 공식적인 과정이거든요. 거기서 방향을 나는 어느 쪽으로 볼 것이냐라고 스스로 정할 줄 알아야지 좋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국민을 위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속도라는 것은 이 속도에 내가 이제 추진할 때 급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 적응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완만하게 추진할 것이냐 이 속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으려면 속도 조절도 완급해야 되는데 이런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본인이 좀 고민을 평상시 하시면은 정치인으로서 어떤 기술보다는 정치인으로 소양과 자질을 키우는데 저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준우 보좌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할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바쁘시겠지만 좀 나오셔서 시청자분들한테 정치 혐오를 좀 덜어주실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치의 인사이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